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 이슈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보험시장 흔드는 인슈어테크라는 기사. 너무 좋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느니 요번에 또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춰 잡았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테크 관련해서는 주식에 대한 투자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시장 흔드는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변화해야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인슈어테크가 우리 오프라인 시장에도 매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봄앱이라든가 굿리치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잡아가고 계신 것들,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구매력이 저하되고 포화된 그 보험 영업 시장에 굉장히 큰 IT 기술로 또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술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이 오프라인 설계사들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잡아먹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월에 아마존 버크셔에서의 JP 모건 체이스라는 이른바 아마존 연합을 구성해서 헬스케어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임원들이 100만 명인데요. 이 민영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잡았고, 나중에는 이 업체에 계속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체적으로 보험을 운영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업체들이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어저께 잠깐 미래에셋 관련해서 ETF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또 그 전자상거래, 여기서 다 세계 1위를 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민영보험 운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디지털 기술이 그저 조금 편리하거나 신기한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이전에 없던 어떤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모네이드라는 미국 보험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은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험 가입하고 수령금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데, 사고 피해를 앱으로 신고하면 3초 내에 보험금이 계산되고 3분 안에 지급이 됩니다. 조그만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그러니까 창업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이미 1만 4천 개의 보험 상품을 팔았고, 기업 가치가 무려 약 5,700억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춰지고 있죠.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규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열어주고 확대하게 되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에 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또 신산업 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보험쇼가 생긴다. 다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 뭐 세계 최고 힐튼 호텔의 가치를 이미 넘어섰죠. 그런데 이들은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빈집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차가 한 대도 없는 우버는 뭐 이미 스타트업계나 이 공유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을 이용할 때 또는 차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이런 보험을 간단히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시장에서 벌써 이미 많은 보험 상품의 가입 방법이나 또는 가입 시장의 어떤 규모들이 완벽하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러한 기사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결과로 이게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더딘 산업이죠. 이 금융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다른 어떤 이러한 IT 기술이라든가 공유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늦게 진입되는 시장이 아마 저는 보험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뭐 다들 그렇게 말은 쉽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좀 굉장히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인터넷 보험 나오고 모바일 보험 나오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이 현재로서는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것들을 빼고는요.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를 통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우리 오프라인 시장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이슈가 됐던 글을 올렸는데, 저는 W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보험 설계사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결국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을 한번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었는데, 교보생명에서 설계사의 꿈인 보험왕 없앤다. 보험왕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보험왕 했던 분들의 그 좋지 않은 결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기사들. 그래서 이 보험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과제일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 그러니까 그런 성과제일주의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보험왕이고, W 제도도 분명히 다른 열심히 꾸준히 또는 늘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러한 제도는 보험사가 만들어낸 보험 설계사를 노예로 만드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올랐죠. 네, 보수율이 개정이 된 거고요. 문제는 뭐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게 실제 얼마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실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그러한 방법처럼, 어차피 건강보험료도요, 실제 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실시간으로 이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거를 가정을 해서 계산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재산정을 하는데, 이번에 산정을 해 봤더니 뭐 오른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균 15만 원 정도 더 낼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줄어든 사람들은 8만 원 정도 돌려받을 것이다. 혹시 요것 때문에 갑자기 건강보험료 많이 나가도 놀라지 마시라고 해서 그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한은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9, 2.8, 2.7, 2.6, 2.5 결국은 4번 낮췄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춰진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수출도 좋지 않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춤으로써 기존의 한은이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뭐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러한 그 확고한 의지가 사실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른 계사에서는 깜빡이를 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금리나 깜빡이 킨 거다. 채권 시장, 결국은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채권 가격이 이제 요번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뭐 늘 제가 부족하지만 많이 말씀드린 게, 금리는 시장 경제에 뭐 나침판 역할, 운전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금리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일단 거시경제 지표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한 고령화 속도 OECD 최고, 뭐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1980년에는 그 10% 미만이었던 고령 인구 부양비, 그러니까는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을 뜻하는 건데, 이거 10%였는데 최근 20%고요. 2050년에는 무려 이게 73%에나
3%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이라든가 뭐 출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연금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또 이것들이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부나 한은은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1분기 중시쇼크 5년 연속 판매량 줄였다. 내수가 좋지 않다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내용 중에 좀 긍정적인 기사라고도 할 수 있죠. G2 무역 협상 5월 말 최종 서명할 것 같다. 라는 뭐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돈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경제, 그래서 거기서 우려했던 부분이 중국 기업의 부채 GDP 뭐 대비해서 한 160%에 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부채 과잉이 결국은 터질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좀 늦었지만 2020년 하반기에는 아예 민스키 모멘트 상황까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은행이 앞다퉈서 완화 정책, 통화 정책을 피는데 굉장히 촉진자 역할을 했고 이러한 부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면서 우량 기업, 대기업들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채에 대한 어떤 경기 성장 또는 경기 뭐 어떤 그 밀어붙임 이런 것들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터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미경제 다소 미약한 성장세 지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페드는 미약한, 완만한, 보통, 탄탄한 등의 수식으로 경기 흐름을 표현을 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탄탄하게, 올해 1월에는 완만하게로 수식을 바꿨고 한 단계 더 낮춰서 다소 미약한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장세가 둔화됐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 찍고 점점 경기가 조금은 그 가라앉고 있다. 또 어저께 이제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다 올랐다라는 기사들을 보셨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식시장만 보지 말고 좀 미래 경기를 내다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머니쇼 말씀드렸죠. 서울 머니쇼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환테크에 대한 P2P 대출 투자, 크라우드 펀딩, 쉐어하우스, 로봇 어드바이저, 재무설계, 자산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로 하는 매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러한 다양한 투자 방법이라든가 또는 자산운용 방법들, 방식들에 대해서 좋은 그 강의들이 많이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신청하셔서 무료로 입장하시고 좋은 기사, 그 세미나나 또는 내용들을 좀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 지금은 주식 살 때. 자, 주식 투자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예, 올바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럼 주식을 살 시기냐? 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기사, 부정적인 기사 또는 걱정되는 기사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 반도체 가격 하락,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경기 침체 이런 거를 계속 접하다 보면 과연 내가 주식을 사면 올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매우 단기적인 생각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종목 주식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저는 장기 투자를 좀 맹신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뭐 적리식 투자라든가 변액보험 같은 장기 투자 쪽으로만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좀 장기적으로 보란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주식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기대해야 되느냐? 퍼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퍼를 거꾸로 뒤집으면 결국은 이것이 현재 이익이 주가의 몇 프로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퍼가 지금 10이고 거꾸로 하면 10% 정도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 중후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주가가 버블 수준일 정도로 너무 비싸 기대 수익률이 금리 대비 낮은 상황이 아니라면 주식은 늘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하는 거다. 재투자하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돌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 돌려주는 방식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금을 배당하는 거고 자사주 매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또는 배당을 받아서 주식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이해가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오늘 재테크 기사를 한번 꼽아 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종소장이었습니다.